안녕하세요. 켄의 세계 내만김의 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즘에 아시아 혐오가 특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아시아 혐오와 여행, 즉 인종차별을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혐오 범죄 급증. 1년간 약 4천 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우리가 주로 듣는 거는 아시아 혐오 또는 인종차별은 주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많이 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이나 그 혐오는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인 그리고 뭐 중국인 포함해서 아시아 여성의 총격 때문에 6명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미국은 거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지만 크고 작은 그런 혐오 범죄 또는 인종차별, 인종차별까지 하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해외여행을 그래도 좀 많이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이나 앞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토크 영상은 틀어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틀어놓고 뭐 같이 보셔도 되고, 정 지루하시면 이렇게 밑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인종차별에 관련된 그 얘기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행 사이트 또는 뭐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모든 거를 이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거를 판단하면 안 돼요. 내 경험이, 내가 여행을 갔으면 얼마나 갔겠습니까? 정말 많이 갔던 사람이 아닌 이상, 또 해외에 산 사람, 해외에 살았던 사람도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 살았는지,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교민이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여기서 살았어. 근데 여기 인종차별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그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면 본인의 경험이, 본인이 살았던 지역 그 한 군데로 전체 나라, 전체 지역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은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통계 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그나마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4천 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여행할 나라의 통계를 뒤져볼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것을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상,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 위주로. 보통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겪었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안 겪었다보다 겪었다가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겪은 사람이 2명, 3명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안 겪은 건 안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여행해도 혐한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혐한을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이 있다면 그 혐한은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모두가 브라질에 간다고 다 털리고 살해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장 인종차별이 대두되는 곳은 미국이죠.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좀 더 과격한 편이에요. 극단적인 총기를 휴대를 하는 것 때문에 뭐 비단 인종차별뿐이 아니더라도 확실히 유럽보다는 과격한 것 같아요. 범죄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보다 좀 세요. 뭐 총으로 쏘면 끝나잖아요. 남미도 마찬가지죠. 남미도 어떤 총기가 허용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미주는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인종이 섞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차별적인 게 있어요. 아무래도 아시아인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이쪽에서는 주류가 아니에요. 인구수로도 엄청나게 작죠. 사회에서 활약하는 수도 적어요. 흑인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아직까지는 메이저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기보다 마이너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마이너한 쪽을 더 만만하게 보잖아요. 특히 그런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조금 더 횡행하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폭행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어그레시브한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모두는 아닙니다. 항상 이런 걸 얘기할 때 모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례 한 가지를 이렇지 않은데라고 얘기하시면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얘기도 하기가 힘들죠. 그래갖고 미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고
아무래도 치안도 유럽보다는 좀 더 안 좋다고, 강력 범죄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워낙 땅덩이도 넓긴 하지만 여기도 변수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여행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인종차별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특히 또 이게 유행처럼 퍼지는 건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럼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럽은 그 강력 범죄가 덜할 뿐이지 인종차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코로나19가 퍼진 이후 우리 교민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자신을 인종차별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렸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미디 리브르는 현지 시각 그제밤 남부도시 몽펠리에에서 29살 한국인 유학생 A씨가 현지 10대들로부터 2차례 흉기에 찔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눈을 양쪽으로 찢는 인종차별적 조롱을 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러다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흉기에 찔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알바니아계 청소년 3명을 체포했고, 우리 공관 쪽에서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선 한국인 유학생 B씨가 현지인에게 코로나라는 조롱과 함께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 등을 맞았다며 피해 사실을 유학생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지난달 프랑스 남부의 관광도시 니스에선 20대 한국인 여성이 현지인 남성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유럽에서 우리 교민들의 인종차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보시니까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가릴 거 없이 다 인종차별이 있죠. 그리고 폭행, 뭐 심지어 칼에 찔리기도 하고, 이런 뭐 놀림 당하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비일비재할 겁니다. 뭐 조롱하고.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롱 당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알려지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뭐 내가 갔을 땐 괜찮았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분이 갔을 때 운이 좋았다고 보시는 거지, 그분이 겪지 않았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확률을 따져야 되죠. 지인들이 많이 유럽에 살죠. 저도 어차피 살았고, 지금 얘기를 계속 소식을 듣는데, 확실히 이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느껴진대요.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그런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만히 서 있는데 와갖고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 괜찮냐, 너 코로나 아니?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아니면 지나가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놀린다거나, 야 코로나 이러면서 놀리는 거나, 그게 다 축적돼 있고, 아니면은 식당을 갔는데, 뭐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식당을 안 가지만 그 이제 초창기에 갔는데 뭐 종업원이 막 틱틱거린다거나 뭐 무시한다거나 주문 안 받는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죠.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내가 재수가 없으면 똥 밟는 것처럼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더 강도가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래도 여행 가야지, 막 여행 막 참았던 사람 막 가야지, 뭐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각오하시고 가시는 거 가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돌아다니셔야 할 거예요. 여행 언제 갈 수 있을지라는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당장 종식이 되더라도 종식하고 바로 나가면 이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중국 때문에 벌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지들은 주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은 뭐 서구 사람, 뭐 남미도 마찬가지지만 한중일 구분을 잘 못해요. 외모로는 거의 구분 못하고, 심지어는 나라의 차이도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무식한 애들, 뭐 그냥 싸잡아서 동양인이면은 그냥 중국인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한국어, 중국어를 구분하겠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하철 타는데 만약 옆에서 중국 애들이 중국어로 떠들면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터인데, 얘네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원래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자기 삶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망가진 사람들이 또 많고, 자유를 박탈당했고, 분노가 많이 치솟는 거죠.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남미는 원래 인종차별 심해요. 여기 유럽이나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교육을 하거든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뭐 또 거기에 관한 법들도 있지만, 남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갖고 여기는 조금 더 위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위험한데,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같은 어차피 아시아권이고 동북아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대우받는 편이기 때문에 동남아 쪽은 그래도 그런 건 없습니다. 많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인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래도 워낙 중국인들도 많고 또 거주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갖고 이게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받지는 않아요. 뭐 사회 주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약간 좀 그런 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몇 번 많이 가봤지만 동양 사람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그래도 경제력이 동양 아시아권이 자기네들보다 좀 높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또 문화가 뭐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유럽이나 이런 애들보다 좀 덜해갖고 그런지 그렇게 막 자기 아래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아프리카 쪽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순수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대처법이 뭐냐, 대처할 만한 거는 이게 없습니다. 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분쟁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누군가 조롱을 했는데 거기 가서 따진다, 또 안 따지면 또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분란이 나면은 결국 좋을 게 없잖아요. 피곤해지고 경찰서 가고 아니면은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같이 욕을 하고 도망간다거나 미국에서는 웬만하면은 부딪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 총기, 미국이나 남미 총기 이런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뭐 상황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따져도 되고 좀 으슥한 공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1대1 뭐 아니면은 쪽수가 딸린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아무래도 불리해요.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외국인이 당연히 불리합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말했지만 언제 여행을 가냐,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되고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려면은 제가 봤을 때 1,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 예전처럼 여행을 다닐 수 있으려면 코로나도 아직 종식이 안 됐잖아요. 올해 말 종식 안 돼요. 내년 한 상반기나 돼야지 유럽 쪽은 종식이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상반기 정도 돼야지 집단 면역이 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1년,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2022, 2024 아무리 빨라야 2023년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혐오, 인종차별 앞으로는 우리가 여행하는데 좀 더 녹록하지 않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벽이 하나 더 생겼어요. 중국인에 대한 분노가 동양인 전체에 대한 분노로 바뀌면서 내가 중국인이 아니다를 입증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 먹히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그나마 우호적인 K-팝이나 이쪽으로 우호적인 또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필을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